안녕하세요. 산울입니다. 강의에 앞서 논어의 자한 편에 나오는 구절을 살펴보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왈, 출즉 사공경, 입즉 사부영, 상사불감 불면, 효제, 부모에 대한 효도와 형제에 대한 우애를 통틀어 이루는 말. 논어에 나오는 내용을 우리말로 쉽게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윗사람을 섬기고 집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며 형제끼리는 우애하고 술로써 자신의 심성을 나쁘게 하지 마라 란 뜻으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한학자는 아니지만 여러분들께서 갑자기 저 사람 뭐야? 증여세 강의에서 왜 생뚱맞게 갑자기 논어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증여세라는 것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 전통 관습으로 내려오는 부모 공경과 자식 사랑, 형제 우애, 이웃 간 상부상조의 틀을 일정한 사회 통념상 벗어나는 한도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일부 제한을 가하겠다는 법규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가정마다 제각기 소득이나 재산 상태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범위를 딱히 정할 수 없으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정도라면 납득이 갈 만하네. 그러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고 그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면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뜻이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제가 질문을 수없이 여러분들한테 받은 내용인데요. 우리의 일상에서 수없이 가족, 형제, 친지 간에 일어나는 사소한 돈 거래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끝까지 잘 경청을 해보시고 증여세에 대한 궁금증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한테 매달 용돈과 생활비를 드렸는데 과세가 되나요? 형제한테 도움을 좀 받았는데 과세가 되나요?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먼저 증여에 대한 개념과 세법 규정들을 살펴보고 각 사례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여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증여의 의미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성립 요건을 좀 살펴보게 되면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 즉 증여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구두 계약을 한 후에 나중에 서면을 작성한 것은 취소할 수 없다. 서면에 의하지 않은 증여라도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즉, 이 말을 좀 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B라는 사람에게 돈 1,000만 원을 너에게 줄게 말로만 이야기하고 증여 계약서도 작성하지도 않고 돈도 건네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고요. 내가 돈을 1,000만 원을 줄게 하고 나중에라도 증여 계약서를 작성을 하면 이는 다시 번복할 수 없다는, 즉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증여 시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은 증여등기 접수일, 아파트 분양권은 명의 변경일, 주식은 주권 교부일, 예금, 적금, 펀드는 실제 입금일이 되겠고요. 현금 증여는 현금 교부일이 되겠는데요. 현금 증여 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현금을 교부한 날 증여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되돌려 받아도 또다시 새로운 증여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증여 취소가 매우 어렵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을 드리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 접수를 하기 때문에 사후에 증여가 문제가 생겨서 취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현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을 증여를 받고 몇 개월 후에 또는 몇 년 후에 다시 증여를 받지 않겠다고 현금을 돌려주게 되면 그 시점에 자녀가 다시 부모에게 증여가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족 간에는 현금을 주게 되면 일단 사후에 취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 경우의 예를 한 가지 들어서 잠깐 여담을 한마디 하고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국세청 입사 초기 때 일인데요. 전에부터 첫 봉급은 자식의 첫 봉급은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맨 처음 봉급을 탔을 때
은행에서 아주 새 돈, 빳빳한 돈으로 봉투에 잘 담아서 전액을 아버님께 드리면서 아버님 제 첫 월급입니다 라고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증여세에 해당이 될까요? 세법의 원칙을 따지자면 대가 없이 주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가액이 맞겠지만 적어도 그 정도는 사회 통념상의 범위 내라고 보고 과세를 안 할 수도 있겠습니다. 국세청 직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설령 부동산 자금 출처 조사를 하다가 은행 예금 거래 내역을 조사를 하다 보니 부모님께 효도하는 의미로 약간의 용돈을 드린 것까지 악착같이 과세할 국세청 직원은 아마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이 바뀔 때 신속하고 정확하며 알기 쉽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클릭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께서 세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유튜브 상의 댓글이나 제 카톡 아이디로 문의를 주시게 되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친절히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 간에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자녀의 생활비를 대주거나 또는 자녀가 성장을 해서 소득이 발생을 해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경우에 세법상 증여세 과세 범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여세법 제46조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를 보게 되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면 학자금, 장학금, 기념품, 축하금, 부의금, 혼수용품 등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부모 자식 간의 생활비나 용돈을 주는 행위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에 해당하는 되는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범위가 과연 얼마일까라는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은 좀 형편이 넉넉하고 B라는 사람은 속된 표현으로 찢어지게 가난하다면 같은 돈거래도 각자 형편이나 재산 상황에 따라서 각기 다르기 때문에 세법에서도 딱 일정한 한도를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비록 성인이라고 할지라도 현재의 직업이 없어서 전혀 생계 유지가 곤란하다면 부모가 여유 있는 정도가 된다면 일정한 어느 정도의 생활비를 줄 수가 있는 것이고, 또 반대로 자식이 직장을 다녀서 돈을 벌고 있는데 부모가 연로하셔서 생활 능력이 전혀 안 돼서 매우 궁핍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면 자식으로서도 당연히 부모를 봉양하고 효도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자식으로서도 부모님께 생활비와 용돈을 보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주의하셔야 될 것은 생활비나 용돈의 범위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충분히 먹고 살 여유가 되는데도 자녀가 매달 돈을 꼬박꼬박 용돈을 줘서 그 돈을 모아서 주식을 산다든지 부동산을 투자를 한다든지, 또 반대로 자식이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주식이나 가상화폐, 부동산 투자 등 생활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된다면 그런 경우에는 얄짤없이 국세청에서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즉 가족 간의 생활비, 용돈 등은 생계를 이어가는 최소 수단 비용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 자녀들이 부모나 친척들로부터 받은 세뱃돈과 자녀 결혼식 등 축의금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나 친인척들로부터 설날, 세뱃돈 또는 가끔 친인척이 방문을 해서 용돈을 준 돈을 모아서 부모가 관리를 한다고 자녀의 용돈을 부모의 예금이나 주식 통장으로 입금을 해서 부모 명의로 주식 투자 등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반드시 자녀 명의로 예금을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결혼식 축의금 같은 경우에는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축의금은 비과세 대상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유의하셔야 될 것은 축의금이 예를 들어서 1억이 들어왔다고 가정을 하면 자녀 해당분이 4천만 원, 부모 해당분이 6천만 원이 되는 것이라면
축의금 1억 통째를 자녀에게 얘다 네가 알아서 써라 라고 부모님이 자녀에게 통째로 주게 되면 부모님 해당분 6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혼 축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축의금 명부를 꼼꼼하게 살피셔서 자녀의 친구 등 자녀의 몫에 해당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모의 친구들이나 친인척 등 부모로 인해서 축의금을 받게 되었다면 부모 지분은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족 간의 돈거래 증여세 과세 여부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더 말씀을 드리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의 세뱃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녀명의 통장으로 예금을 해두시고요. 결혼식 축의금은 자녀분과 부모 지분을 명확히 구분을 해서 별도 관리를 하시고 축의금 대장을 잘 보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녀의 전세자금이나 부동산 취득자금을 부모가 보조를 해줄 경우에는 부모가 증여해 줄 것인지, 아니면 자식에게 빌려주는 차용 거래를 할 것인지를 명확히 구분을 해서 증여인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반드시 하시고, 차용하는 경우에는 차용 계약서를 작성을 하셔서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자녀 소득으로 상환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께서 주의하셔야 될 것은 가족 간의 부동산에 대한 부담부 증여를 한다든지 또는 가족 간의 차용 거래, 부모나 자식 간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행위를 할 때는 국세청에서 특별히 사후 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사후에 그 채무를 누가 갚을 것인지 반드시 자녀 명의의 소득으로 갚아야 된다는 것을 특히 유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국세청에서는 매년 또는 주기적으로 부채나 채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관리를 해서 그 돈을 누구 돈으로 갚았는지 정확히 확인을 한 다음에 만약에 증여 혐의가 발견될 경우에는 즉시 과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추가적으로 각 세목별로 자세한 절세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유튜브 상에서 제 산울TV를 검색을 하셔서 세목별로 아주 알기 쉽게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시는 경우에는 댓글이나 제 카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가급적 제가 시간 되는 대로 최대한 성의껏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산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